안녕하세요. 다채움 활용 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 음성대소초등학교 교사 조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바탕으로 다채움 활용 수업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둘째, 수업 도구로서의 다채움. 셋째, 수업의 전체 흐름 및 자세한 운영 사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5학년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다채움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란 학생들이 표면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학습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념의 핵심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생활에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 중 첫 번째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깊이 있는 학습은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획득한 개념적 렌즈를 통해 문제 상황에 접근해 봄으로써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다채움 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혹은 평가를 적절히 배치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수업의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부는 지난 4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라는 것은 개념 학습 모형과 탐구 학습 모형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의 과정에서 다채움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설계 과정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형과 그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은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수업 설계의 과정표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설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본 수업을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형으로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교화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즉 핵심 아이디어죠. 이 핵심 아이디어를 우리는 범주라고 합니다. 이 범주가 정교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적절한 전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지식에 기반하여 추상화된 것으로 길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핵심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상은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다양한 법례를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목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개념, 즉 범주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한 작업은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 개념을 추상화하기 위해 어떤 법례들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연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교육과정 중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가 귀납적으로 스스로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적절한 전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면 곤란한 게 연역적인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의법이 있겠지요. 이 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는 필요하고
본 수업의 수업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만 법례로 접근하기 위해 선행되는 작업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법례로 돌아와서 우리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4가지 법례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상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개념을 획득시키기 위해서 유교 질서 속 조선의 사회, 문화, 교육, 제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유교라는 사상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개념을 추상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 수업 아이디어 흐름 자세히 살펴보기를 보시면 개념 분석 3에서 6차시 분량의 학습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습지는 수업 설계를 위해 본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학습지입니다. 또한 법례를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탐구 질문, 이 부분은 질문이 있는 수업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사실 지식 질문에서 수업을 출발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2가지 정교화된 개념을 잡는 것과 다양한 법례를 구성하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을 이 법례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우선 교사의 안내된 강의, 연역적 접근이겠죠. 강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수업 설계표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과 교과서에 조선이 등장하는 페이지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의 건축물에는 유교의 사상이 녹아져 있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이드북 4페이지에 나와 있는 3단 논법의 과정과 결과를 학생들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국가의 주요 건축물은 그 국가의 건국 이념을 반영한다. 소전제는 조선의 주요 건축물은 유교 사상이 담겨 있다. 결론은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교 사상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탐구의 즐거움과 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IB 교육과정이 탄탄한 평가로 주목받고 있죠. 일반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모든 수업과 과정을 IB 교육과정처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학기 29차 시에 학교 자율시간을 다채움 기반으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한다면 현장에서 부분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습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긴장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학생들은 공지된 평가에 대해 약간의 긴장을 느끼게 되고 또한 어떤 것에 집중하여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선행 조직자 활동, 다양한 법례를 학습하며 귀납적으로 개념을 추상화하여 사실 지식에 기반한 정교화된 개념으로 학생을 이끄는 것까지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개념을 형성하며 개념적 렌즈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양한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적용, 즉 전이 단계일 것입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이 전이 과정에 집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습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일까요? 전이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전이 가능한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은 전이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교화된 개념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수일을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전이 과정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상이라는 것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 덕목, 3, 4학년 때 배우는 다양한 가치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 덕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그 많은 가치 덕목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을 선정해보고 그것을 꾸며보는 활동으로 이 전이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이가 개념과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상의 중요성을 전이로 학습시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가이드북을 보고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점검하고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 것으로 수업 설계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본 수업 설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니, 다체험 활용 수업이라면서 다체험에 대한 말은 언제 나오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단과 본질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 디지털 교과서나 다체험이 수업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나 다체험은 단순한 수단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수단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본 수업을 설계,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체험의 현재 다양한 기능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체험은 구축팀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의 피드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학년도에는 더 강력한 기능과 편의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수업 설계된 내용이 다체험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 8쪽입니다. 1, 2차 시는 개념 인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체험을 활용하여 진단평가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체험에서는 교사가 직접 구성한 진단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평가를 보면 학습자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자 분석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향후 법례를 학습하기 위한 조별 구성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 책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 도서로 업로드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적인 측면과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다체험 실제 사례는 3에서 6차 시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다음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6차 시는 개념 분석 단계로 다양한 법례를 통해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본 차시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는 직소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전문가 집단 간의 협동학습, 그리고 원 모둠에서의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모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차시에서는 다양한 학습지가 등장하고 특히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저장하는 커뮤니티 기능과 집단 메시지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체험은 수업 설계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심지어 URL을 입력하여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체험의 이 수업 기능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코스웨어와 차별되는 좋은 기능으로 스스로 코스웨어가 되기도 하고 설계 플랫폼이 되기도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 설계를 통해 제작한 학습지를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학생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태블릿을 통해 학습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캡처 등과 같은 기능과 합쳐 태블릿에 표시하고 생각을 적어보는 활동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내용을 나누고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체험 커뮤니티는 확장성이 좋아서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메시지 기능입니다. 다체험의 단톡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원 모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집단 메시지 기능은 메신저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로 이끌어내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만든 방이기에 교사가 방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7차 시는 일반화하기 단계로 정교화된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채움의 과제방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채움 과제방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지 기능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수준에 따라 다른 문제를 추가로 배분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에서 10차 시는 전이 및 성찰의 단계입니다. 형성된 개념을 바탕으로 전이를 이끌고 이를 반성하는 단계이지요. 이 수업은 거꾸로 학습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교사가 다채움 과제방에 설계한 자료에 접속하여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달라진 유교 문화의 다양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학습하며 달라진 시대에 따라 조선시대와는 다른 사상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차시 수업에서는 직접 개발한 학습지를 바탕으로 가치 경매 게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덕목, 사상이죠. 이 가치 덕목 사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덕목이 녹아져 있는 가치문을 캔바를 활용하여 만들어 보고 이를 다채움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을 위한 도구로서의 다채움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차시별 자세한 운영 사례를 통해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외에 다채움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채움 같이 켜볼까요? 우리 다채움 클래스 들어가 볼까요? 자, 다채움의 클래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제창이 있었죠? 과제창에 오늘이 뒷이야기 쓴 리스트 선택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과제를 다 올려놓았죠? 그쵸? 자, 이 중에서 우리 몇몇 친구들 대표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파헤치고서 마을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 미론이라고 만났다. 알지만 재능가 없었다. 그래서 내일이와 오늘에는 책을 써 오늘대로 납치한 이에게 달려들었다. 미룬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한비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체험 책방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추천 도서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체험 책방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클릭하면은 체험 책방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있는 책을 읽게 될 겁니다. 근데 책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책을 지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캔바를 활용해서 나만의 무음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전부 다 이 커뮤니티에 다채움 커뮤니티에 올려줬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여러 개를 확인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자, 박시연 학생이 했던 작품이에요. 자, 박시연 학생은 평화의 꽃잎문이라는 문을 만들었대요. 평화의 꽃잎문. 여러분들도 지금 커뮤니티 기능에 접속해서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거기에 따른 댓글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수업방에 접속하면 거기에 영상이 나와 있는데 조별끼리 함께 영상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원들과 함께
관련된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임의 예지 신중에 무슨 내용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개인 메시지는 사진 안 써. 나 솔직히 이게 처음 메시지를 해본 적 있어. 시나리오죠? 너 시나리오 그게 있던. 이번 수업을 준비하며 많은 시간의 고민이 필요했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삶은 더 깊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고민과 역량이 학생들의 큰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수 내용을 통해 다채움이 수업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